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충남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올여름 충남에서만 네 번째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체온이 40도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두고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댐 건설이 확정되면 이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주민 누구나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혜택을 외국인은 사는 곳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자녀 돌봄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채 소멸했습니다. 태풍의 길목이었던 충남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어떤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충남 곳곳에선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막대한 수증기를 몰고 오면서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인데요. 연중 바닷물 높이가 가장 높은 대조기까지 겹쳐 피해를 키웠습니다. 피해는 특히 해안가에 집중됐습니다. 21일 새벽 5시 태안 근흥면에선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에서 강한 비가 쏟아져 슈퍼마켓에 물이 들어차는 피해가 났습니다. 비슷한 시간 보령 오천항 일대에는 시간당 27mm의 비가 내리면서 인근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보령시는 썰물 이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산 등 인근 지역에서도 강풍에 전봇대와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해 긴급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네, 충남은 올해 호우 피해가 정말 극심했죠. 비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까요? 충남은 21일 새벽부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부분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21일 오후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21일 오전까지 내린 비의 양은 태안 98mm, 서산 91mm, 당진 85mm 등입니다. 비는 23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최대 60mm입니다.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충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그치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당분간 체감 온도가 최대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4시 2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택 앞에서 6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A씨의 체온은 40.3도에 달했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오후 6시 30분쯤 사망했습니다. 올여름 충남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해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충남도가 지천댐 건설이 확정되면 이주민과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이주민 지원과 댐 주변 지역 정비,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주 정착 지원금은 가구당 2천만 원, 생활 지원금으로는 1인당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복지 문화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환경부는 홍수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천 등 전국 14개 지역의 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환경부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역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에서는 돌봄 비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이 다른 외국인 자녀들은 소외돼 있는데요. 네, 이제는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잘 정착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한국에 온 런툴라 씨. 캄보디아 국적의 두 딸을 데리고 홍성에 정착했습니다. 어린이 집을 다니는 두 아이에게 한 달에만 90만 원이 넘게 들다 보니 양육비 부담이 컸는데 홍성군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었습니다. 애들이 2명이 있어서 그래서 그 유치원 들어오면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도움이 받아서 그래서 많이 좋아요. 대한민국 국적이면 누구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때문에 홍성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외국인 자녀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이 없으면 자녀를 둔 외국인 가정은 그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홍성군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그 아이들은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고 부모님들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홍성과 예산 등 5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은 시군 자율에 맡기고 있다 보니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때문에 충남도가 직접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우리 15개 시군에 사시는 외국인 아동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충남도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3만 6천여 명.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 다문화 사회가 안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시범 사업으로 농어촌 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이영화 사업운영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농어촌 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충청남도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지역 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은 마을 중심의 돌봄 조직을 양성해 지역의 주민 조직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네. 지역의 주민 조직이 주축이 돼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의 틈을 따뜻한 정으로 메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을 위해 거점 기관도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난 19일 농어촌 지역 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 거점 기관으로 선정된 4개 기관과 사업 선정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네. 전달식에는 예산군 차동리 영농조합 법인, 태안군 소원면 노을지는 갯마을 영농조합 법인, 천안시 목천읍 소사리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공주시 유구읍 명곡 1리 마을회가 참석했는데요. 거점 기관 지역에서는 노인 건강돌봄 지도사 양성 교육을 받은 전문 돌봄 조직이 발굴된 대상자에게 매주 방문하여 일상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네. 또한 충남도 내 4개 의료원은 거점 기관 지역의 마을 주민과 돌봄 대상에게 치매와 우울증 예방 교육 등으로 지역과 함께 소통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돌봄 조직 양성과 자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주민 주도형 돌봄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서로 돌봄 활동이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지자체나 유관기관 등 자원 연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시범 운영하면서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연속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이영화 사업운영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산에서 밭일을 하던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쯤 서산시 인지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농기계에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지만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물을 밀봉해 보관하는 곤포 사일리제를 만드는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건축 허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 38곳을 대상으로 건축 허가 직권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예고 대상은 건축 허가나 공장 신설, 증설 승인을 받고 2, 3년이 지나도록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또 착공 연기 신고 기간이 만료된 건축물과 사용 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건축물 등도 포함됩니다. 서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받아 건축 허가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21일 시청에서 대산 그린 컴플렉스 등 3개사와 기회발전특구 조성 상생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에 따라 이들은 대산 그린 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내에 탄소중립 플랫폼과 친환경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지역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5월 서산시를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태안에서 가을 꽃게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1일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항에서는 어선 4척이 꽃게 3톤을 수확했습니다. 이는 금어기 해제 첫날 기준으로 평년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위판가는 1kg당 12,000원에서 13,000원 선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태안군은 올해 더운 날씨로 꽃게가 선호하는 수온이 유지돼 꽃게잡이 풍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수온 경보가 20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태안 천수만 양식장에서 우럭 15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태안 천수만 6개 양식장에서 우럭 158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일주일 만에 100만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피해액은 약 20억 원입니다. 우럭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수온은 28도지만 현재 수온은 표층은 29.9도, 중층은 30도입니다. 홍성에서 제29회 남당항 대하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홍성군 남당항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축제에는 대하잡기 체험과 관광객 노래자랑, 연예인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홍성군은 바가지 요금 근절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대하 판매 가격을 1kg 기준 포장 판매는 35,000원, 식당 가격은 5만 원으로 통일해 운영합니다. 충남교육청이 22일부터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3일까지 충남도 내 7개 시험지구의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가능합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기타 학력 인정자와 대리 접수자 등은 사전 입력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충남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